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취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뭐 1개월 후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월드컵 축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대항 야구 프리미어 12가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렇게 썩 좋게 마무리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 또 유중일 감독이 다 스포츠 팬들에게 머리를 좋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다만은.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북중미 월드컵 축구 오늘 새벽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시아 3차 예선, 우리가 B조에 있었는데 6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잖아요. 오늘 뭐 새벽 1시에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만 그걸 보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했으면 믿어집니다. 팔레스타인이 말이죠. 지난 9월에 우리가 첫 번째 경기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을 때 0대0으로 비겼잖아요. 그때 홍명보 감독이 축구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대표팀 감독의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뭐 1대1로 비겼어요. 지난 9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을 때는 뭐 경기장 잔디가 좋지 않아서 그랬다 이러지만은 뭐 이번에는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자기 나라에서 하지 못했잖아요. 요르단 암만에서 말이죠.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11명의 선수 가운데 7명이 무소속 선수예요. 무소속. 소속이 없어요. 혼자 인수만 한 선수입니다. 아니 이 팀한테 1대1로 비기고 말이죠. 저는 참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지난 9월 그 1차전 때 영전을 비길 때는 뭐 상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문제가 있어서 뭐 힘들었다 얘기하는데 이번엔 뭐 홍명 감독이 뭐 선수들이 체력 얘기하는데 체력이요? 제가 본 전술이 없었어요. 전술이 없었습니다. 음? 팔레스타인이 말이죠. 지금 2번 비긴 게 우리한테 비긴 거예요. 그리고 다 졌잖아요. 음? 그리고 FIFA 랭킹이 100이고 말이죠. 우리가 20위, 뭐, 랭킹, 그 FIFA 랭킹 얘기할 거 없어요. 아니, 11명의 선수 가운데 7명의 선수가 무소속이라니까요. 자기 혼자 연습하는데, 경기 주도권도 우리가 75대 25% 우리가 앞서 있었잖아요. 어? 그런데, 천만 뭐, 12분에 김민재 선수가 결국은 백패스 잘못해가지고 그걸 결국은, 어, 실책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선취골을 당하고 나서 4분 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른발,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의 패스 받아가지고 결국은 1대1로 비기고 말이죠. 그리고 뭐 경기 주도권은 75대 25. 당연한 얘기죠. 팔레스타인이 지금 11명의 선수 가운데 7명이 소속이 없어요. 혼자 연습하는. 여기에 우리가 1대1로 비겼다면요. 과연 그러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16강, 8강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홍명 감독의 오늘 있었던 경기는 전술이 없었어요. 그러려면 감독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 홍명보 감독이 됐을 때 박지성이라든가 이영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외국인 감독 얘기는 많이 한 거예요. 오늘 경기를 봐가지고는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그 앞으로 2027년 1월까지 그 계약이 돼 있지만은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경기 주동 75대 25 우리가 당연히 이죠. 그리고 슈팅도 16대 6 우리가 앞서 있죠. 유효싱도 그 6대 2 스코어는 1대 1.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뛰지 않았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선수한테 배울 게 많다. 참, 제가 보기에는. 오늘 경기로 봐 저는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에게는 굉장히 그 실망을 줬어요. 뭐 이천수 선수가 그 홍명 감독의 선수 교체 후반에 이제 그 오세훈 선수를 빼고 주민규 선수. 주민규 선수가 이제 울산 현대에서 뛰기 때문에 그 홍명 감독이 잘 알죠. 그다음에 배준호 선수. 배준호 선수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예요. 스토크 시티에서 프리미어 2구, 2부 리그 챔피언십 리그의 스토크 시티에서 뛰고 있고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선수. 그다음에 오현규 선수, 김문하 선수 4명의 선수를 교체했는데 과연 홍명보 감독
뭐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얘기했지만은 2024년 마무리를 짓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가 B조에서 지금 4승 2무로 1위긴 합니다. 승점이 14점인데 2위가 이라크인데 3승 2무 1패로 승점 11점, 게 3점 차란 말이죠. 내년 3월에 이제 오만하고 요르단 경기가 또 있어요. 이 10경기를 해서 이제 상위 두 팀이 북중미 월드컵에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상대가 어떤 팀이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 중에 있고, 11명의 선수 가운데 7명이 무소속이라니까요. 혼자 연습하는, 거기에 우리가, 경기 수도권 하면서 말이죠. 아니, 그렇게 계속해서 공을 돌려요. 응? 그 후반 들어가자마자 또 속공으로 잘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고요. 감독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감독이요. 감독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그 전술 전략을 꿰뚫어가지고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시켜 무조건 이기는 것이 감독인데, 오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요, 제가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홍명훈 감독이 전술이 있었느냐? 감독이 전술이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생각이 들어서 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풀타임 뛰었어요. 사실은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그 전반에 2골 내지 3골 정도 우리가 여유있게 해놓고, 대 후반에 손흥민 선수로 교체. 그럼 저 포스트에 코 고르고 토트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 끝나자마자 이제 그 소속팀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토트넘 주장 아니겠어요? 어? 이런 점에서 굉장히 홍명호 감독의 그 마지막 2024년을 장식하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축구, 지금 18개 팀이 3개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리그전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감독이 신태용 감독, 우리가 이 대표팀 감독도 했죠.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 때 이제 감독이죠. 신태용 감독이 맡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갖다 2대0으로 홈에서 잡았네요. 신태용 감독이 아주 인도네시아에서 영웅이 되다가 또 성적이 나쁘니까 또 교체한다는 아주 스포츠 팬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분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1승 3무 1패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원정 경기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대1로 비겼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습니까? 빈살만이라는 총리, 왕자가 스포츠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1대1로 비겨서 신태용 감독이 그런 대로 계약 해지를 당할 뻔하다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자기 안방에서 이긴 바람에 그래도 이제 숙으로 들었고, 역시 스포츠는 이게 원래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야, 이 중국이 인도에서 세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탁구, 배드민턴, 다이빙은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도 미국이 1위 금메달 수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메달 수에서 미국한테 밀려서 종합 2위를 차지한 게 중국인데, 중국이 말이죠. 자기 안방에서 일본한테 1대3을 졌어요. 일본이 3대0을 겼고요. 지난 9월 일본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7대0으로 7대0. 참, 중국이 왜 그렇게 축구,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기 꿈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게 자기 평생 희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축구를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고 있습니다만, 참 축구를 이렇게 잘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본이 지금 5승 1무로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사실은 이미 일본은 2026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대회 출전이 거의 확실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국가대항 이 경기, 프리미어 12 야구, 우리가 3회 연속 2015년하고 2019년에 우리가
2015년 첫 번째 대회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거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경기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차지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만은, 우리가 12개 팀이 예비 그 두 개 조로 나눠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비조직 대만에서 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6개 팀, 미국, 베네수엘라, 이런 팀은 이제 그 멕시코에 설렸습니다만은, 유중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만하고 일본한테 6대, 3대 6, 3대 6 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가 4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중일 감독도 결국은 스포츠 팬들에게, 특히 야구 팬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야구가 뭐 금년에 우리가 43년째가 되면서 야구 팬이 천만 88명이 들어왔잖아요. 어? 야구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말이죠. 연봉도요, 지금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 선수가 1억 5천만 원씩 받습니다, 연봉이. 대만한테 우리가 3대 6으로 졌잖아요. 대만은 우리가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한테 또 지고요. 대만한테 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4강에 진출하지 못했단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 패한 이유는 뭐냐? 일단 유중일 감독도 자기가 이 감독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투수 교체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타자들을 갖다가 그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빨리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김대영 선수, 프로야구 3년 차인데 이 김대영 선수가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김대영 3할 4분 7리, 그 정기류에서. 뭐 대단한 선수예요. 홈런 38개, 도루 40개인데 이번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그 5경기 홈런 3개에 이제 4할 1푼 1리를 때렸으니까 그 김정 선수가 일본 야구 감독도 대표 감독도 아주 김정 선수를 높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수인 박동원 선수, 그다음에 이제 유교수인 박성환 선수가 굉장히 돋보인 활약을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43년째가 되면서 야구 선수들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서 금메달 따면은 연금도 받고 이제 병역 특례 규정에 의해서 이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 뽑히는 걸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동주라든가 손주영 선수, 그다음에 노시환 선수, 강백호 선수는 이 병역 면제를 받고 이제 4주간인가 3주간 군사 훈련 받고 빠져버렸다. 그러니까는 꼭 그 선수들이 이제 대표 선수가 되려는라고 그러질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올림픽은 다르죠. 올림픽은 다르죠. 연금이 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이런 점에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반면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감독입니다. 유정일 감독이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선수들의 이 정신적인 거, 이런 것도 좀 달라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풀타임 뛰었어요. 왜? 꼭 이기려고 그랬단 말이죠. 역시 그리고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서는 맨 오브 더 매치, 이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 경기의 최우수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차지했지만은, 사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에 우리가 두 골 이상 차이 나면은 교체해 주려고 했죠. 왜냐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복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토트넘 복귀하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왼쪽 허벅지 햄스트링이 있잖아요. 근육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꼭 이기려고 2024년을 지금 멋지게 장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자체도 팔레스타인 선수인데 배울 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란 말이죠. 자, 이제 손흥민 선수가 32살, 뭐, 사실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도 이제 서서히, 그 2026년 그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자기로서는 마지막, 대회죠. 뭐, 2026년이면 뭐, 이제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벌써 나이가 36살이거든요. 그 축구 선수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다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어제 제가 간단하게 브라질의 네이마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동갑내기죠. 월드컵 축구 있을 때마다 항상 피파가 눈여겨볼 선수로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를 같은 반열에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이마르 선수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알 hillal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그 파리 상제르맹으로 했다가 작년에 이 파리 상제르맹에서 지금 알 hil랄, 사우디아라비아는 빈 살만이라는 왕자 총리가 뭐 스포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선수를 많이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네이마르 선수도 역시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마르 선수가 파리 상제르맹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알 hil랄로 갈 때 이적료가 1236억입니다. 그리고 그 연봉이 2208억. 2208억. 계약은 2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년간 이 계약을 하는데, 방이 25개가 있고, 뭐, 사우나실도 뭐 3개가 있는 초호화 저택, 그리고 전용 비행기, 그 다음에 뭐, 호텔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레스토랑도 이용할 수 있는, 하여튼 뭐, 초화로 이 2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네이마르 선수도 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이 입단, 알리힐랄로 입단 3개월 만에 십자 인대가 파열되고 1년 동안 재활 훈련으로 뛰질 못했어요. 그리고 금년 10월에 복귀했지만은 또 이 햄스트링 때문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똑같은 겁니다.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작년에 입단을 했는데 7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골은 한 골에 도움 3개를 기록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먹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 hillal도 그렇고 그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결국은 해지시키고 본인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알 hillal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그 계약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마르 선수도 그 브라질의 산토스 팀과 글로 이적하려고 한다. 그런 외신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메시 선수,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가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 자기 가족들, 벌써 메시 선수가 벌써 36살이잖아요. 응? 응. 호날두 선수가 39살인데, 그래서 네이마르 선수도 이미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금 마이애미에 363억 우리나라 돈으로 해가지고 뭐 땅도 사고 아마 자기가 지낼 그 저택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외신이 들어왔네요. 아, 이걸 보면은 역시 축구 선수라는 것이 참 운동장에서 11명의 선수가 이제 태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라는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부상을 다 안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네이마르 선수도 역시 손흥민 선수도 그겁니다. 손흥민 선수도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이제 1년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만, 과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1년 옵션만 걸고 그냥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최대 관심인데, 여러 가지 뭐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